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상기대학교 사회적경제과 김주원 교수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가불 지역위원회에서는 당원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이해를 돕기 위해 6일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원주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소개 순서와 자리는 후보 간 사전 협의된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후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혁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자연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첫 번째 토론회는 원주시 현안을 다가오는 금요일 2차 토론회에서는 원주시의 주민 삶의 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가장 먼저 새 후보의 미래 비전을 듣는 정견 발표 시간을 갖고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가 본인의 공약을 발표한 후에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상호 토론을 갖는 코너와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각 후보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혁진 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장 예비 후보로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는 최 씨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가장 끝번이겠죠. 한 60명 됐는데요. 저기 목포에서 온 친구, 김해, 부산에서 온 친구들 다 소개할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다. 제가 제일 가까운데요. 소주 몇 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의 하천도 시커먼 물이 흐르냐. 그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말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 원주와 강원도를 새롭게 멋지게 부각시켜 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우리 지학순 주교님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를 꿈꾸시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성과를 이루셨고요. 고 무의당 자임 선생님께서는 고르게 잘 사는 경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우리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켜내셨습니다. 민주주의와 고르게 잘 사는 경제, 누구의 정강 정책과 비전입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원주라는 도시는 우리 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역사적 가치와 소중한 정신적인 자산을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광재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 원창욱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기업 도시, 어마어마한 관광 인프라를 이 중부권의 중소도시 안에 실현시켜 내셨습니다. 그 역사적 자산과 자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새로운 잠재력을 융합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면 우리 원주는 멋진 도시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도시로 부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장 예비후보 최혁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자 후보 발표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다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맡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후보들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든 나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제가 왜 원주시장이 돼야 하는지를, 제게 맞는 옷인지, 저한테 무겁지는 않은지, 또 저에게 크지는 않은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4년 전에 그 고민을 떨치고 도전했습니다.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18년도 말에 정부 특구 시절에 만약에 제가 원주시장이 됐더라면 제 1천원 경력으로 아마도 원주시를 경영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행성 군민들에게 지방복권 콘서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퇴임하면서 최민수 지사님께 저에게 묻습니다. 18개 시장 보수 잘 봤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잘 배웠습니다. 18개 시장 보수님들은 정치인 출신, 관료 출신, 중앙부처 출신 등 각각의 화려한 경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행해온 정치적, 행정적 행위들을 보면서 그 지역이 도태되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제 저는 원주를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의정 경험을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 핵심에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원주 시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1천원 경력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채웠습니다. 저의 그 끈기와 노력으로 또 채우는 모습으로 이제 원주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겸손의 리더십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눈높이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의 가치를 잘 살려서 우리 시민들께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이제 원주 시민들과 함께 소통, 경험, 겸손의 리더십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부잘 꼭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섭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다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 신재섭 인사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4월 11일은 임시정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은 내일 모레죠. 세월호 펼치기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4.19 혁명의 날은 우리가 모두 잊지 말아야 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슬픈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날들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슬픈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도자는 무릇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솔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역사를 아직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가, 이런 의문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족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께서 도와주시면 저의 부족함을 잘 채워서 좋은 원주시,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7년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원주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17년 동안 함께 노력했습니다. 어디가 낙후된 것이고 어디가 부족한 것인지, 누가 등이 가려운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장에 당선되면 업무를 바로 실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원주시장을 맡겨주시면 너도 그리고 나도 우리 함께 다 행복한 그런 원주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3월 23일 날 강원도의회 박도영 의장님, 그리고 원주시의회 유석일 의장님, 그리고 저 신재석이 함께 우리 함께 좋은 원주시 만들기 위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시장을 맡겨주시면 나도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선정된 공통 질문을 드리고 후보들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업 손실 보상금이나 방역 지원금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따라서 원주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와 더불어 3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되고 있지 못한 중앙시장 화재 복구 및 정상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순서에 따라 부자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부자열입니다. 우선 중앙시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 전에 중앙시장 나동이죠.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광재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셨죠. 원창무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국은 그 문제의 핵심은 전부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시장 되면 중앙시장 나동 2층 즉시 매입하겠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원주시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문화예술인데 창작 공간이 많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 우리 활동가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 또한 활동 공간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공간 확보하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데요. 중장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시장 2층에 바로 입점을 시켜서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앙시장 2층에다가 바로 입점시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대책으로는 이미 공약 발표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3천억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석 후보. 네, 반갑습니다. 신재석 후보입니다. 네, 저도 중앙시장 화재 복구 때문에 어려워하는 중앙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시장의 문제 해결은 재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는 중앙시장을 살릴 수 없다고 보고, 지난 2017년인가 우리 김태년 우리 원내대표를 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그분께서 성남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앙시장처럼 불이 난 것입니다. 2번이나 불이 났었고요. 평수는 우리 재래시장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상업지역인데요. 성남에서는 그 지역을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했냐면 주차장 입지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7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거기다가 이제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1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니까 당연히 30%는 근생 시설로 해서 점포를 이제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3, 4, 5, 6, 7층은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 송기현, 이광재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국비를 당연히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시장과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을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혁진. 네, 저는 최근에 하루에 한 4,500개 점포를 방문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줄었고 손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빚도 많이 늘었습니다.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 발표했는데요. 4년간 1조 2천억의 원주형 지역화폐 발행하겠습니다. 매년 3천억 규모이죠. 크게는 10배의 승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해봤습니다. 군산 자동차 산업단지 문 닫았을 때 자영업 다 나간다 그럴 때 300억 투여해서 3천억의 효과를 만들어봤던 성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조달 2배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최저가격 입찰제도로 되어 있는 공공조달 제도를 최저가격 베스트밸류 방식으로 바꿔서 지역적 가치 강화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제품 구매 대폭 늘리는데요.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또 원주에 재정이 들어가는 준공공기관들 전체가 지역 구매 오픈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매출을 증대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이해관계자 조정을 통해서 화재 복구 지역부터 하나하나 리모델링 개선하겠습니다.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인들이 거기서 10년, 50년, 100년 계속 장사하면서 돈 버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 만들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센터 설립하고요. 그 안에 예스센터에서 48시간 내 민원 대응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도심 상권 전체적으로 복원하고요. 골목 상권까지 살려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토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2분의 시간 동안 본인의 대표 공약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발표된 공약을 듣고 1분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받은 후 후보 역시 1분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는 본인의 공약 발표에 2분, 그리고 질의응답에 총 4분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신재석 후보부터 본인의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신재석 후보입니다. 저는 대표 공약이 원주시 균형 발전. 여러분들도 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건물도 들어쓰고 주택도 공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상권 구도심이 굉장히 공정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지금도 원동에 있는 남산, 나래, 바닥골, 그 다음에 재건축하고 있는 원동 아파트, 단기 아파트 이런 것은 다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17년이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인위적으로 공급된 신도시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의 앞으로도 이제 남원주 역세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군수 지원 사항도 있지만 그것들을 외에는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남산 날에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새 아파트에 살 그런 권리를 좀 줍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에게도 좋은 기회, 이젠 더 이상 주거의 목적이 아니다, 주거의 목적이다,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그리고 장기 방치 건축물을 위한 TF층을 조성을 해서 우리 재건축과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포근하고 안락한 그러한 도시를 돌려주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 후보, 신재석 후보에게 질문 주십시오. 예, 신재석 후보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지 않는다. 또 이제 우리 그 남산이나 다박골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전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주 역세권, 서원주 역세권 중에 새로운 또 우리 그 군지사가 빠져나가면 이광재 의원님께서도 기업도시 2.0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나 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 또 전문가들이 원주에 모여들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원주시가 주택, 아파트죠 특히 1년에 2,500세대씩 늘어나고요. 나래 다박골 포함해서 남산 지구로 고층 이제 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은 이미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여기도 일군 지원 사랑구도 당연히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일군 군수 지원 사랑구죠. 거기에도 공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하는데, 재개발하는데 다 고층으로 4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하게 아파트 공급이 되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도시 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곳에 아파트를 조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자일 후보. 네, 우리 신재석 후보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도시의 균형 발전 매우 중요합니다.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그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면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지금 몇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재건축과 도시재생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어우러져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보건소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요일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보건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제 감염병이 계속 창궐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이 원도시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저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보건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는 저는 이제 시가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각을 해서 영화관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청년들이 와서 휴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하고 아까 재건축 재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결실을 맺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을 하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도시 재생에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는 지역은 이미 조합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 빨리빨리 규제를 풀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후보의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 머리가 스포츠였는데 오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하도 군인 같다 그래서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역 경제부터 확 살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대표 중국에서 많은 청소년들 가족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산동 지역입니다. 상지대 앞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도 들어서 되고요. 상지대 안에 있는 소셜벤처 창업 공간들 다 링크해서 넥스트 캠프로 홍대역 거리 못지않은 젊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내겠습니다. 군지사에는 첨단 디지털 산업 유치해서요. 기업도시 2.0의 시대를 열겠고요. G2입니다. 정짓들 부지에 컨벤션 복합단지 만들겠습니다. 원주의 전국의 최고 수준의 공간기관들과 연계해서 세계적인 박람회와 학술행사 유치해서 컨벤션 산업 인프라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배경으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마이스 콤플렉스로 해서요. 이 컨벤션 산업의 효과가 구도심까지 확장되도록 역사문화유역까지 해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5 전략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피켓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좀 가지고 나왔을 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좀 나중에 그 진행하는 측에서는 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혁진 후보 공약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그 3조 원대 규모로 이거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이 재정 규모, 재정 투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공공 부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정짓들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짓들은 원창구 시장님 기간 내에 호수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거기에 컨벤션 산업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오늘 제가 좀 처음 듣는 거라서 좀 그런데 이 두 가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재원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원이나 이런 건 정부 예산이 실리겠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 들어오는 인프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주택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 투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할 때 보면 외부 자원들 들어오게 되면 모든 부가가치를 외부에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민간 PF 방식으로 원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발 펀드를 5천억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재원들을 통합해서 3조 원대 규모의 지역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원창묵 시장님 말씀하신 호수공원 정말 멋진 모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도시 2.0의 첨단 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이 있습니다. 옆에 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해야 원도심도 살릴 수 있고 이 기업도시에 젊은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네, 신대석 네. 박수를 막 치시면 시간 우리 그 사전에 약속했듯이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반칙입니다. 다음에는 안 되시고요. 오늘 그냥 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회에서 이제 12년간 있어봤는데 3주를 어디서 만들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혹시 체육진 후보가 이제 펀드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펀드를 한번 해보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상상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구름 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매년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무조건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곤란한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저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펀드를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경제수업실에서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견학 가보시면 좋겠지만 서울 성수동에 가면 혁신적인 청년 벤처를 300개, 3,000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 기업 청년들이 제가 만났을 때 우리 같은 혁신적인 창업 벤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펀드가 없다 그래서요. 불과 3개월 만에 중기부를 설득해서 1,000억대 펀드 바로 조성해서 붐업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사회적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요. 지금 제도 개선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원주에 상호금융들이 많습니다. 신협 새마을 등도 아시겠지만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대출로 나가는 돈이 적어서 묶여있는 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지역펀드 만들면 상호금융도 살고요. 지역투자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자연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약을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고 다듬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어요, 저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앞에 공동질문 때 중앙시장 문제 얘기 드리면서 3,000억 규모의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대다수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용이 한도 하나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문턱을 넘기도 힘들고 옆집에 가서 빌리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에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분들에게 긴급하게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강원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계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원주에 29,700명 정도 되십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이 업체당 1,000만 원씩 금융지원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됐고 보증서를 발행한 강원 신보와의 MOU를 통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를 통한 이분들에게 세세한 그런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대석 후보. 그죠. 후보님으로 3,000억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지원입니까? 아니면 대출입니까? 대출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답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갈갈이 자랑촌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자금이 많지는 않은데 신용대출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대출 관할이 잘 된다고는 얘기는 하십니다. 이제 한 1,000억이면 그 돈을 그러면 은행에서 뭐 이자만 대출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을 신용대출에 다 해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까요? 이 신재섭 후보님께서 시의회 12년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재정 규모 잘 아실 겁니다. 이 원주시 재정 규모로 3천억을 그냥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제가 만든 공약이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원주시에서 300억을 강원신부에 출연합니다. 강원신부는 100% 보증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신부에서 10배수의 보증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0%를 강원신부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10%를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약 15배수까지 늘릴 수도 있는데 그 10%의 은행 문턱을 못 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 강원신부에 보증서를 발행하겠다 하는 그게 저의 공약입니다. 예, 부자열 후보님께서 어쨌든 금융기회를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금줄이 막혀있고 숨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정책자금 얼마 전에 받으라고 해서 1,5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으셨더라고요. 언젠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어쨌든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혁신을 해야 다시 매출을 늘릴 수 있는데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하고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하다못해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물품을 서비스나 물품을 개발할 돈의 여유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매출을 증가시켜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당장 물건을 구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착안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또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약 2019년부터 이게 발생을 약 3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차입을 한 그런 자금을 지금 상환을 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5년 거치 10년 납도 좋다 이런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 방식, 대상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분야 질문입니다. 원주는 21년 기준 치악산 국립공원 79만 명, 오크밸리 관광단지 38만 명, 한솔뮤지엄 23만 명, 소금산 밸리 33만 명 등 연임원 257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원주시 인구 36만 명의 7배에 해당하는 관광객 규모지만 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서에 따라 최혁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는 우리 원창우 시장님께서 점간이에 굉장히 멋진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원주의 미래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의 과제는
이 원주 외곽에 분포한 좋은 관광 명소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원주의 도심으로 들어오게 할 건가의 과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망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는. 하지만 교통 편의성이 제공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라운드 5에서 이제 마이스 콤플렉스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통 일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전통시장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호주의 사니다 카페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만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거점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의 외곽 관광지를 보고 다시 도심에 들어와서 그 멋진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컨벤션 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행사와 관광의 융합, 교육과 관광의 융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 활성화되면 컨벤션 산업에 온 사람들이 관광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의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인 관광업소 한 사람 혼자서 1인 창업자들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들 또는 청년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관광상품들을 개발해낼 것이고요. 그것을 SNS를 통해서 적용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6초가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한다면 워케이션, 원주 가능한 강원도의 워케이션 거점 도시로 원주의 구석구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자연 후보. 네, 저 또한 그 관광의 불모지였던 우리 원주, 외지 분들이든 우리 원주 시민들이든 원주 가볼 만한 곳이 어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원주 시민들 또한 그쪽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원창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 지금 콘텐츠를 더 집어넣어야 합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올해 말까지 아마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고, 내려가는 길 엑스컬레이터 지금 돼 있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원주 관광지구를 3개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그리고 북부권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구룡사 일대, 치악산 구룡사 일대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옛 향토 동물원 부지를 통해서 그쪽에 캠핑의 메카, 산업으로 좀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우리 유광재 의원님, 송기현님 같이 좀 했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는 그쪽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싶다. 도립 수목원 조성해서 이쪽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겠다. 그리고 그쪽은 또 구룡사가 소유하는 부지가 많습니다. 이게 힐링 치유센터를 조성을 해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이렇게 조용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우리 또아리굴이 있습니다. 이쪽은 전국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강력한 콘텐츠를 삽입을 하면 아마도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신대에서.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가 지속 발전하려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주시가 이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는 도시다 이렇게 나름이 찍혀 있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시장님께서 바꿔야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소금산 브랜드밸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관광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관광객이 먼저 많이 오시는데 그럼 우리 지역 상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가 중요한데, 우리 청평, 제천의 청평을 보면 거기에서 역시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나가면 거기도 역시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현장에서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주지 않고 상품권, 교환권을 현장에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시내로 나와서 상품권을 교환하는 장소에 가서 상품권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럼 시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돼서 상품권을 교환받아서 그 시내에서 씁니다. 우리 시가 이제 그랜드밸리에 원주 시내는 10,000원을 이제 상품권으로 줍니다. 예상입니다. 30,000원 예상 중에 10,000원이 이제 지역 상품권을 주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에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입장료 30,000원 중에 10,000원의 상품권을 시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100만 정도 예상을 하면 우리 시내에서 쓰는 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쓰면 시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시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구자율 후보부터 본인의 대표 공약을 공개해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잘 만들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또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2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특히 공공부문 8,000개, 민간 부문에 12,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디지털 경제 이쪽에 약 4,000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요. 문화관광, 원도심 재생에 관련된 게 4,300개 정도 만들 것입니다. 청년과 농업, 미래 농업 생명 이쪽에 성장 활력을 할 수 있는 3,7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주시에서도 일자리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공공 부분 정부에도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성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 승수 효과에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의 노인 일자리 약 3,000개 그리고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들이 한 2,000개 정도 그리고 베이비 부모 공공 일자리 2,000개 그리고 혁신도시 일자리 한 1,000개 이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도 있고 보호자 걱정이 있는데 이쪽에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석 후보. 저를 쳐다보시고 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다 맞고요. 저도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시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장이 돼서 이 교통 문제만 제대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쓰레기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좋은 시장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원주시장님하고 같이 노력을 했다가 안 돼서 신문시장한테 포스를 하게 됐는데 교통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를 위해서 트램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시는 교통이 원활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율도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버스 공영제 말씀하신 거죠? 완전 공영제? 네. 제가 도에서 일을 할 때 춘천에서 완전 공영제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약에 버스 준공영제 공약을 했습니다. 원주시 지금 현재 버스업계 재정 지원에 약 7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보니까 준공영제 하는 것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완전 공영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트램 말씀 잘 하시네요. 제가 4년 전 공약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공약 발표하니까 트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램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키로당 200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트램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노선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2만 개 일자리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 부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일자리 만든다는 걸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디지털 영역 들어가야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참 크지 않습니다. 첨단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근거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평생교육 체계를 굉장히 고도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 고학력 전문가 그룹들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능이 너무 아깝고 이분들이 새롭게 노인 일자리로 가려면 아주 체계화된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호주면 가서도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날이 뜨거워졌는데 어르신들이 허리도 곧게 펴지 못하는 분들이 길가에서 담배꽁초 줍고 있는 이런 일자리들로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콘텐츠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일자리 이 공약이 저도 제가 만든 공약 중에 가장 어려운 공약이었고 앞으로 해결할 나갈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치밀하게 교육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의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기기를 생산하는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일자리가 많이 되어 있죠. 원주 의료기기가. 지금은 판교밸리를 잘 보시면 되겠지만 그쪽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진행되는 처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재섭 후보의 두 번째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금방 제가 이제 부자 후보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대표 공약은 이제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와 쓰레기 문제만 해결을 잘하면 성공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주시도 시내버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도산 지경에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공영제는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7, 80억 원 지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공영제만 추천해서 지금도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주 도로에 다니는 버스는 대형 버스, 그다음에 간선 도로에 다니는 우리 마운드리 버스가 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부자 후보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램이 이제 4년 전에 어떤 형태의 트램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저도 이제 트램 공약을 했는데요. 지금 많은 제가 트램 공약을 합니다. 지금의 트램은 전기선이 없습니다. 배터리,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트램이 가기 때문에 시설 이렇게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 그냥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레일만 깔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동차와 같이 우리 저 외국 나가서 좀 갖고 오셨을 텐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체증이 있는 의료원 사거리에는 또 고가도로, 그 다음에 칠성 원예농협 사거리에도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욱진 후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말씀하셨고요.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아마 원주의 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개선이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완전 공영제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지금 현재 감차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문막도 그렇지만 지정면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통학 자체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자면 현재 대중교통 체계에서의 일단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구조 개선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5, 6년 전에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대중교통이 스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춘천도 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 한명회사 사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지금 부채를 가지고 두 회사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500억 두 회사 합치면 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까지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시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한 300억 듭니다. 그다음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충분합니다. 네. 부자라고 뭐? 네, 우리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 점에서 신재재 후보님의 정책의 일부를 좀 동의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업 도시를 가봐도 그렇고 혁신 도시를 가봐도 버스 노선 체계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 체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트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두 가지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 관광수단으로서 두 가지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 트램을 도입하자는 말씀드리는데 자 학성 호수공원에서 원일로를 출발합니다. 남부시장을 거쳐서 다시 평원로로 돌아서 학성 호수공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트램 키로당 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 50% 지원합니다. 지방비는 도비 시비 부담하면 됩니다. 이것은 원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4년 전에 보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60%죠. 트램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를 지원하고 이건 뭐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광역시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가서는 전기선이 들어가지 않는 무가선 트램이라는 말입니다. 현대 정의선 사장이 분명히 약속을 한 겁니다. 울산에서 수소를 싣고 런던까지 가겠다. 지금 울산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울산시장하고 MOU도 맺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약 7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울산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체계에서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곳 서로 불만이 있고 민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서 노선을 결정해야 되겠죠. 네, 반칙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차트도 쓰겠습니다. 아까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거였다면요. 두 번째는 삶의 질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지만 대표 공약으로는요. 도시명 100원 택시를 도입하겠다. 그린 뉴딜 전기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지금 이번 출마자 여러분들 같이 계신데요. 대선 때부터 해서 제가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기관지 상태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내연에. 어쨌든 미세먼지 잡는데 뭔가의 변화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융복합 정책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명 100원 택시, 우선은 LPG 택시까지 다 폭넓게 하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들과 협의하고 기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전기차 인센티브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원주에 있는 택시 전부 다 전기차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원 택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농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제가 길에서 봤습니다. 임산모 한 분이 양옆에 시장본 장바구니 들고 옆에 아이 한 명 데리고 가는데 너무나 안쓰러웠고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직장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문제 해결하는데 도시명 100원 통해서요. 택시 업계에는 매출 소득, 기사님들 소득 늘리고요. 미세먼지 잡고 교통약자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전기 저상버스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어린이, 노인, 고령화 시대에 장애인 많은 분들 이용할 수 있고요. 전기버스로서 미세먼지 잡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기질 개선해서 삶의 질 2배로 높이겠습니다. 네. 구자일 후보. 네, 우리 최혁준 후보 좋은 공약 잘 봤습니다. 이 100원 택시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 시 외곽 지역에 지금 희망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도심에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이 시민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기 저상 버스 좋습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부에서도 23년도까지 택시를 전부 전기 택시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바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게 상당히 시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상버스 도입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답변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명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 원주에 있는 택시 중에 한 700여 대 정도가 그냥 정차되어 있습니다. 노후에서 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도시명 100원 택시 도입을 통해서 전기차들을 회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동시에 또 하나 낮에 다녀보면 택시들이 그냥 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의 불편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분 만났는데 보통 지금 장애인 이동수단 콜 요구하면 한여름에 30몇 도 되는데 1시간 반씩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 택시로 해결하게 되면 택시는 매출 올라가고요. 그걸 통해서 전기차로 전환 가능해지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 교통불편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도시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버스로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석 후보. 네,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주시가 이제 버스의 손실보상금 비슷한 거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시가 이제 손실되는 비용만큼 보전해 주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대중교통이 법으로 버스가 대중교통의 법의 보호를 받아줘야 되고요. 우리 일반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골에 내는데 할 때는 월급을 줍니다. 그분들한테 따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100원을 받게 하고 1,000원을 받게 합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전기차가 부재로 적용받지 않아서 회사 택시, 전기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툼이 심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예, 아까 그 부자일 선배님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로 제 생각에는 가족마다 다 교통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양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희망택시처럼 뭐 몇 대의 택시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해서 교통약자인 모든 시민들에게 사용 권한들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주변의 모든 택시를 언제든지 카카오 시스템이나 앱하고 연계해서 가장 가까이에 콜 걸러서 오는 차 아무 차나 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기존에 있는 교통수단 중에 뭐 월급을 주면서 일정 정도 한다는 것,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택시업계에는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의 차당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한편으로 교통 편의성은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미세먼지를 잡게 된다면 공공정책이 되는 거죠. 지방정부의 권한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입후보자 여러분들 전부 다 당선되셔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원주에는 제1군수 지원사령부 및 군 유유지, 현 원주 교도소 부지, 방곡동 종축장 부지, 문막 화해 단지, 치악산 드림랜드 등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유유지가 많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부지 규모가 크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유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재석 후보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군 휴지가 이제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근데 이게 원주시가 활용을 하려면 소유권 문제가 가장 우리 이곳은 다 국방부나 정부나 강원도의 협조를 당연히 얻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군수 지원사령부는 이제 이미 이제 그 일군수 지원사령부 이전하면서 시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너무 저기 착지 개발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원주 교도소도 이제 공동주택 검용지가 돼 있고, 치악산도 드림랜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하고 국립공원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곡동 종축장 부지는 공원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는 저는 이제 애견 테마파크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만 해도 애견이 9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견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애견 축제를 좀 해서 원주를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치악산 드림랜드도 용역지입니다만 그래서 잘 안 될 경우 저는 이제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연구아트센터, 저하고 이제 접촉을 해본 경험들은 뽀로로 놀이동산, 이것은 이제 울산에서 이미 MOU를 체결해서 그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우리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소중한 우리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혁진 후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지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잘 접근해야죠. 다른 시도에서 잘못 접근했다가 낭패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1군수지원사령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시 2.0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아이쿱에서 활동할 때 구례와 괴산, 지금은 강원도 고성에 사람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 멋진 산업 클러스터 만들어내서 이 공간에 많은 청년 일꾼들, 전문가들이 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도소 부지가 있는데요. 저는 공공개발 중심을 고민할 때가 됐다. 원주의 성격에 또 원주 시민이 원하는 개발을 하려면 제가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원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맞는 도시개발을 하겠다. 아까 제가 개발 펀드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원주가 중심이 돼서 지역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축장 부지에 문화복합단지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막 화해단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치악산 드림랜드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는데 현재 두 가지 방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전에 국립암센터하고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같이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수도권에만 연간 수십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되는데 요양할 곳이 없습니다. 원주 정도 위치면 괜찮겠다. 원주는 또 건강의료도시 아닙니까? 인프라 잘 만들면 수도권에서 암 수술 받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장기 요양하시고
가족들 힐링하러 오시고 그러면 소초면 주변의 인근 농산물 판매까지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고요. 또 하나는 문화복합센터인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세트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공간으로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네,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부자연구 네. 잘 아시다시피 신재석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재원사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라서 다른 걸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원주 교도소 부지 저는 원주시가 매입하겠습니다. 약 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 출연기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약 10년간 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 80억씩 내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장 만들겠습니다. 원주에 광장 없습니다. 잔디만 넓은 그런 유형의 센트럴파크 같은 일단 광장 조성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옛 종축장 부지 지금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쪽에 복합문화타운 조성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쪽도 광장 조성하겠습니다. 원주는 이 광장이 조성돼야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고 그쪽에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공간이 조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에 걸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해야 됩니다. 이 두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을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놀릴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반려동물과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런 잘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 두 지역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림랜드 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립 수목원 조성하겠습니다. 도비 전에 100% 도비 전에 받아서 수목원 조성해서 이쪽에 힐링 산업이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졌던 주제나 혹은 원주시 현안과 관련하여 후보들에게 각 5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나머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약, 미래비전, 정책 이외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에 대한 발언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네거티브 발언은 엄격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최혁진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신재석 후보님께서 원주 안의 균형 발전, 우리가 균형 발전하면은 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원주 안에도 균형 발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낙후한 곳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들이 있고 또 장기간 방치된 곳들이 있다. 다박골도 그렇고요. 재개발지구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박골 재개발지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지금 그 일반 분양으로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원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과거 박근혜 정부의 분양 방식을 수용했었죠. 근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가 일단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가까이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은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 지구의 아파트만 높이 짓는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잘 분양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분양 방식 변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입은 손실을 만회할 만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이,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을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05년, 2006년에 시작한 남전 다박골 이런 지역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순조롭게 진행하는 곳이 다락구. 우리는 왜 했냐면 일반 분양하지 않고 거기에 계신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를 일정 금액을 받고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임대 아파트로 바꿔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도 없었다면 지금도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남산 아래는 그냥 있습니다. 진행을 못하고 지금 시공사를 구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행을 해봐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다각과는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아직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 거기는 이제 분양 아파트로 추진하고 있으니 그건 그냥 하고 이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먼저 판단해 본 다음에도 이런 미분양 사태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먼저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재수 부모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와 같은 방식의 주택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어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의 책임들을 회피해서 민간에 분양이 잘 안 되는 지역이란 이유로 떠넘겼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서 민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구 주변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근린 서비스라든가 대중교통망 개편, 그 다음에 중앙시장의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정주 여건이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제 구자열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어떤 경제 부문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래도 원주를 지탱하는 게 이제 저는 경제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이 원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원주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뭐 단기 알바 연 300만 원 정도 주는 이런 단기 알바식의 이런 공공 부분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양쪽 두 분에게 질문을 좀 균형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후보 주도권. 네, 우리 자본의 역외출 방지라는 점에서 보면 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본물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과도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원상품권을 종이상품권, 전자상품권 해가지고 발행한 것도 있는데 사실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도의원님들 그 문제점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또 이렇게 보완하느냐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간 노력을 한 게 아닌데 우리 최혁진 후보께서 이제 그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원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대부분의 원주 분들의 그 자본의 역외출 방지를 위해서 좀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 화폐를 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을 포함한 그 예산 규모를 보니까 약 600억 정도 지금 지역 화폐 원주상화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2,96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370억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 36만 도시에 3천억 규모의 연 3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이렇게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대기업에서는 성장하는데 고용이 줄고 있고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소상공인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3월 고용 지표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영업시간 확대하고 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데 3천억을 발행하지만 실제 재정은 10%가 투입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0%를 재정 보조하게 되면 나머지를 구매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역화폐가. 그래서 300억 정도를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3천억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00억을 하게 되면 1조 2천억이 발행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연간 15조 원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가 지역화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 정책 국비 지원의 기본 원칙인데요. 지역화폐 열심히 안 하는 지역에는 많이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전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지 간에 충분히 원주시가 감당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제가 원주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역화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원 택시 모델이나 신재석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관광지 상품권까지 지역화폐 모델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못하고 있는 걸 다른 데서 하는 경우, 원주에서 하는 경우에 원주에 하는 경우 다른 데서 또 안 하는 경우, 이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왜 못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행정은 절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재석 후보께서 이 교통과 관련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드는 걸로 예상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면 이게 완전 공영제가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춘천의 이재수 시장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직 뭐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원주시도 2017년인가요? 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매입 비용은 이제 세계 버스회사 매입 비용이 약 700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행비가 이제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겠죠. 운행비가. 근데 이제 운영비하고 해서 1,000억 정도 들고요. 지금은 한 1,2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제가 얘기 못해요. 질문과 답변을 1분 이렇게 좀 끊어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1분 얘기하시고 신재석 후보 수록분을 네, 두 후보에게 이제 미리 먼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공통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자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3천억을 우리 지금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강원시정 보증기금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도 그 이제 이 대출자의 그 재산이나 신용을 봅니다. 보고 그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한 뒤에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과 범위, 이것은 분명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렸고,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는 최초의 설계 단계에서 협의만 하면 저신용자까지 할 것인지 전신용자를 제외할 것인지 이 문제가 협의가 됩니다. 그걸 MOU 체결만 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이제 저신용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예산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협의 단계에서 그분들을 제외시키면 이게 예산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도 제가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마도 그 시민단체라든지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텐데 절대 저신용자들을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했는지 그때 가서 정하고 그러면 이게 공약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설계한 그 프로그램에는 29,700명이라는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18개 대분류로 해놨거든요. 범위를 일단 거길 집어넣는 거니까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무슨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는 부류만 대출을 내주시겠다 이런 거죠. 대부분 지원이 되죠. 대부분 지원 신보에서도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혁진 군도 지역화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강원도처럼 재정 규모가 제일 적은 지역은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서울도 지역화폐를 써요. 이게 지역화폐를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도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역화폐를 주니까 경기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로 오질 않아요. 거기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처럼 재정 규모가 적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특히 이제 우리 원주는 우리 지역 내에서 쓰기를 바라는 건 맞아요. 근데 특별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만 쓰는 그 지역화폐를 만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강원도도 살고 충청도도 살고 살 텐데 각자가 다 지역화폐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쪽에서 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화폐가 수도권에 필요하긴 하죠. 도시만 해도 그런 걸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위주로 가게 해서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수도권 정책을 좀 유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주의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주는 제가 보니까 농협의 대형마트나 이런 데까지 지역화폐를 크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소상공인 상가에 가서 쓰시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셔가지고 한꺼번에 물품 왕창왕창 사시는데 쓰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됐고요. 연매출 단위로 해가지고 제한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화폐가 구석구석에 소상공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나 이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게 되는데 원주 출신의 사람들이 원주를 위해서 기부한 것들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때도 이런 지역화폐 방식들을 좀 연계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와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면 지역화폐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이제 지역화 못 가버릴 텐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후보 여러분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당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후보들께서 못다한 발언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당 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광재 선대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 이렇게 저녁 자리 이렇게 저녁도 못 드시고 함께 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의회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했습니다. 도지사 비서실장 3년 동안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은 무한하지만 관료는 유한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 과연 우리 민주당 출신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에서 제 시절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추진해 왔습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국토부, 행안부 모든 공무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분들과의 소통도 이어져서 잘 원주시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원주시가 발전합니다. 공직자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잘 만들겠습니다. 적극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저 부자들과 함께 새로운 활력 있는 원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신재석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 구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저희들이 치러왔습니다. 지금도 TV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원주시장 우리가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누군가가 당선되더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원팀이 돼야지만 우리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대통령과 당의 대통령과 지방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뒤에 치러지는 선거 다 같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또 패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원팀이 돼서 정말 원주시장은 우리 민주당에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혁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 지역분들과 귀한 시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행여나 두 분 선배 후보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지역적인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 원주 또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민주당이 잡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성장시키지만 복지를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탄광촌의 공부방 교사에서부터 작은 사회적 기업의 책임자, 또 연매출이 1조에 달하는 큰 협동조합의 전략경영 책임자까지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본부장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공직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일관되게 혁신과 융합의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혁신가들이 돈이 없어 혁신의 실험을 못할 때 저는 뛰어다니며 대한민국 100대 기업을 만나서 사회공헌 활동가들과 청년 혁신가들이 융합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공적 재원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한정된 지원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많은 사회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융합의 혁신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두 분 선배님들의 좋은 공약까지를 묶어서 원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의 공식적인 순서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